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고문 사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합동 대응단이 현지로 향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체계를 이루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호주 대사를 역임하신 김완중 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캄보디아 내에서 온갖 범죄를 강요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또 이번 사태를 보는 또 시각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저도 오랫동안 해외에서 영사로 근무한 적이 있지만 예, 예.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아, 뉴스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실제 이제 근본 사태는 단순한 이렇게 그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라기보다는 예, 예. 그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그 신변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그 비상 사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사님께서도 과거 재외동포 영사국장 시절 당시 필리핀에서도 한국인을 겨냥한 이런 강력 범죄가 잇따랐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처럼 이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제가 영사국장으로 근무한 때에도 예, 예. 2016년, 17년이었는데요. 네. 그때도 1년에 이렇게 그 폭행이나 감금 또는 피살 이런 또 일반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4,5천 건 네. 의 사건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이 됐고요. 일평균으로 따지면 370건. 그러니까 거의 매일 24시간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 당시에도 필리핀에서 약 그 연평균 12~13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피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지나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 예. 그 근본적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해외를 방문하실 때 안전 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는 워낙 그 양호하고 안전한 치안 환경에서 같은 이렇게 경우도, 네. 사시다 보니 익숙하시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어떤 돌발 사태에 대해서 대비라든가 준비 태세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국에서 특히 치안이 열악한 후진국에 근무를 하잖아요, 외교관으로. 그러면 운전을 할 때에도 앞만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앞 유리를 보면서 그 뒤에서 누가 그 2인조 뭐 오토바이가 따라온다든지 의심되는 차량이 그 따라 붙는다든지 예. 이걸 되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특히 밤에 이제 야심한 밤에 퇴근을 할 때는 맨날 같은 통로로 이제 귀가하는 게 아니고 통로 경로도 좀 바꾸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좀 달리하고 해서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예, 예. 왜냐하면 애국인이고 또 애교 차량을 타고 다니고 하면 항상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특히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그 인터넷 허위 광고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너무 쉽게 이렇게 속고 남의 말을 쉽게 이렇게 신뢰해버리는 예.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누가 주는 음료수라든지 어떤 무료 기부 행위라든지 되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영어로 말하면 the reasonable doubt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네. 그걸 너무 쉽게 선하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얽힌 이런 사건 사고에서는 사실 영사 조력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영사 어떤 조직이라든지 체계 같은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국장 재직 시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 예. 워낙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네네. 또 사기 피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실제 필리핀 정부 경찰하고 협조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코리아 데스크 숫자를 늘려나가고요. 네. 단순히 양을 늘려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수사관들이 파견이 돼서 그 현지 경찰관 우리가 직접 수사하거나 증거 수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지 경찰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사 기법을 돕고 또 과학 수사 역량,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또 우리 의심되는 한국인 범죄 조직이나 이런 정보도 주고 그래서 같이 항상 그 지원하면서 신뢰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6개에서 10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필리핀 자체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수사 기법이 향상되고 또 그럼으로써 또 대외적인 신인도도 높아지고 그런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뒤늦게 우리 경찰 당국이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 추진하는 등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경찰 내에 협력 창구를 두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코리안 데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캄보디아도 그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라서 특히 주권 의식이 되게 강하고요. 네. 민감한 측면이 있어서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이 캄보디아 입장을 존중하면서 실제 코리아 데스크가 도입될 경우에 장점 이런 그 디지털 수사 기법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설명을 잘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 피해를 입고 있더라도 범죄 조직에 노출돼 있어서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제3자지만 대사관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이렇게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애교적 교섭을 많이 해나가야 하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당수 범죄 조직이 수사막을 피해서 제3국으로 도피한다라는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제 AI 만능 시대라고 그러는데 네. 모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일본 이렇게 우방국들하고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또는 그 자금 흐름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이제 캄보디아 당국하고 공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캄보디아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에 한 수백만 불 이상의 그 원조, 무상 원조 ODA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수사 치안 부분으로 돌려서 그 캄보디아가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부가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합동대응팀이 이제 현재 캄보디아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 그야말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게 될 텐데 글쎄 가장 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방금 전 말씀드리다시피 그 캄보디아도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 예. 하여간 그 사람들의 의식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캄보디아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해서 그 하여간 코리아 데스크 설치에 힘을 쏟고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이제 연락 두절된 사람들 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 그 이런 분들에 대한 협조도 상당히 강하게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입국 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감금된 신고가 33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여 명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실종자 수색을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연락 두절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그 대부분 이제 가족이나 친지 또 친구들로부터 특히 외교부에 있는 영사 콜센터 또는 현지 대사관 또는 우리 국내 경찰청에 이렇게 전화나 유선으로 연락이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예. 그 명단들을 총합을 해서 실제 그분들 중에는 이미 귀국했거나 하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하고도 협조해서 이제 그 리스트를 현지에서 아직 현재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로 있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정을 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캄보디아에 이제 그 전달을 하고 또 현지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연락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디지털 수사를 또 협조해서 같이 하면서 하여간 한 분 한 분 소재를 파악해 가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 캄보디아와 관련한 대담을 나누고 있는 와중에 예. 방금 전에 좀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에 2명이 예. 어제 송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송환 대상 인원 63명 가운데 2명의 송환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또 나머지 61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 및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조금 전에 경찰에서 좀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뭐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캄보디아 측과 협의 및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찰 측에서 밝힌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되게 이제 그 일반적인 용어로는 형사사법공조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사법공조의 경우에는 그 주재국이 수사를 하고 그걸 재판에 넘겨서 이제 재판이 형이 확정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통 절반 내지는 3분의 2 이상 형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자국으로 송환이 되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우는 이러한 경우하고 좀 다르게 그 자의에 반해서 이렇게 속아서 가신 분들이잖아요. 속아서 그 국제 범죄 조직에 피해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캄보디아의 이런 사정을 잘 설명을 해서 그 특수한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조기에 송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캄보디아 서류 전달, 또 여행 동행 같은 모집글이 계속해서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데, 감금이나 폭행은 없다라는 문구로 안심을 시키지만 사실 대부분이 이제 불법 도박이나 피싱 조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순 경고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좀 외교 파트에서 자국민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외교부에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주의보를 엄격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불급하게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혹시 가더라도 그 안전한 여행사를 선정한다든지 또 하여간 현지 숙박이란 이런 거를 하여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그 한인회나 또 현지 정보가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안전한 여행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아무리 우리가 영사 수를 늘리고 그 영사 조력을 강화해도 네네. 그 1년에 수만 건씩 나는 그 사건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또 방문하는 곳의 위험도 같은 것도 조사도 해보고 또는 친구들하고 연락도 해보고 또는 여행 중에도 현지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수시로 연락 상태를 유지하고 이런 그 안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개인도 개인 나름대로 이렇게 안전 의식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교민들의 걱정도 지금 크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예. 우리 공간도 뭐 이를 알고 또 교민들과 사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쎄 어떤 좀 대응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현지에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 역시 많은 그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은 했지만 이거를 절도 있게 잘 시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 정부에도 이러한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면 예. 우리가 이거를 격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많은 부분 그 관광의 그 GDP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 문제를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또 그들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할 감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캄보디아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좀 유감의 메시지를 나오기도 했거든요. 좀 양국 국민의 좀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고 이런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2017년에 이제 국장을 할 때요. 그 트럼프 일기 때거든요. 그래서 그 북핵 위기가 되게 고조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미군들의 가족들 또는 그 한국에 있는 애교관들의 가족들이 본국이나 또는 일본, 괌으로 이렇게 대피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제 그 대사관 대사들을 초치해서 아니 이렇게 너무 과장하지 말라. 지금 네. 이렇게 평상적이고 잘 경제 돌아가고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막 대피시키고 이렇게 한국에 마치 무슨 일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이렇게 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도 그런 입장이라고 봐요. 캄보디아도 보통 시민 생활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특정 국제 조직에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경우에 그런 위험이 있는 건데 너무 이걸 과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우리로서도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위험에 신변 안전에 노출돼 있고
또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엄중하게 다뤄야 되고 이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자 하는 걸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뉴스 초반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7일 캄보디아와 접한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경찰은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에 이 관련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캄보디아 이번 이제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런 사태가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추가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물론 이제 앞서서도 뭐 예. 정부의 대응, 빠른 예. 대응 예. 그리고 뭐 어떤 홍보 또 예. 국민의 경각심 이런 예. 부분을 좀 당부를 해주셨는데 예. 추가로 또 어떤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여간 그 각 국경 지역에 이제 이렇게 치안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도 그 각 국가별 그 여행 경보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단계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위험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되게 유의 사항들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체크하시고 사전에 이제 그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자기 여행 일정이나 동선을 이렇게 쉽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공개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미끼로 던져지는 유혹 이런 걸 너무 쉽게 믿어버리거나 네네. 그런 거를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 혼자 이제 애국을 방문하신 경우 특히 여성 청소년 이런 분들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항상 현지 여행사나 네네. 또는 동료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안전 의식이 이렇게 항상 고려하면서 여행을 하시고 또는 어떤 위협이 느껴질 때는 미리 이렇게 그 대사관이나 또는 지인에게 알리고 사전에 그런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큰 대안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부와 개인 차원의 또 대응과 대책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호주 대사를 역임하신 김완중 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사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